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천교수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회차 천교수 가족방 적중 내역입니다. 적중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의 경기 분석도 재밌게 시청하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천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6월 26일 유로컵과 코파컵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네덜란드 대 오스트리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네덜란드는 여전히 결정력에 대한 문제가 있다. 지난 경기에서도 수비진은 상당히 프랑스 상대로 잘 버티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시몬스와 데파이 등 주전으로 나서는 조의 문제는 여전하다. 특히 오스트리아가 3차전에서는 상당히 실리적인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네덜란드가 경기를 주도하는 상황에서도 큰 재미를 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는 것이 나을 듯하다. 이어서 오스트리아는 이 매치에서 크게 지지만 않는다면 오스트리아가 16강 진출에 상당히 유리한 상태다. 이미 조 3위는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다. 따라서 무승부를 기록해서 1승 1무 1패만 기록하더라도 3위 간의 경쟁에서는 유리한 고지를 잡아낼 수 있다. 이미 프랑스를 상대로도 필드골을 허용하지 않는 등 압박 능력을 보여준 경기는 다크호스라고 꼽을 만했다. 공격은 그다지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 같지는 않다. 오스트리아가 상당히 수비적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네덜란드의 공격진 플레이가 여전히 불만족스럽다. 주도권을 네덜란드가 잡아도 그다지 공격에서의 효율이 높을 것 같지는 않다. 오스트리아가 무승부만 기록하더라도 전략적인 상황에서는 웃을 수 있는 상태라고 본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프랑스 대 폴란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프랑스는 두 경기에서는 기대치를 밑도는 활약을 했다. 물론 지난 경기에서는 음바페가 코뼈 골절로 인해 결장하면서 파괴력이 급감하는 모습이었다. 물론 프랑스가 조 1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공세적으로 플레이를 할 가능성이 높다. 네덜란드와 상대 전적과 승점이 동률이라서 골득실에서 이득을 차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루나 음바페 같이 2차전에서 선발로 나오지 못한 선수들이 대거 출연할 가능성이 높다. 이어서 폴란드는 경기력에 걸맞는 성적을 냈다. 2패로 일찌감치 탈락하고 만 것이다. 경기력은 더 심각했는데 오스트리아의 공세를 맞이해서 중원이 패스를 전혀 차단하지 못하는 등 밋밋한 경기력을 극복하지 못했다. 3패로 대회를 끝내고 싶은 마음은 없겠지만 레반도프스키도 근육 부상 여파로 부진한 가운데 몰아치는 프랑스를 제어할 수 있을 만한 힘이 부족해 보인다. 일단 프랑스가 최대한 골득실에서의 이득을 위해서 몰아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루와 음바페가 모두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폴란드의 경우 중원에서 상대의 전진을 막아세울 만한 저지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주포 레반도프스키도 이번 메이저 대회에서도 부진하고 있다. 이번 경기 프랑스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잉글랜드 대 슬로베니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잉글랜드는 엔트리에 비해서 매우 실망스러운 경기력이다. 특히 잉글랜드의 공격진이 상당히 부진하고 있는 흐름이다. 사실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세트피스에서의 힘과 3백으로 메이저 대회 성적을 잘 올리기는 했지만 정작 체급으로 찍어 누르는 상황에서는 부진하고 있는 모습이다. 전반적으로 오픈 플레이에서의 공격 전술이 무계획적인 모습이다. 슬로베니아의 수비도 만만치 않음을 고려하면 잉글랜드의 3차전 경기력도 물음표를 띄울 수밖에는 없다. 이어서 슬로베니아는 좀 급해졌다. 세르비아에게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잉글랜드 상대로 승점을 최대한 따내야 하는 상태다. 일단 슬로베니아도 잉글랜드를 체급으로 눌러버리기는 무리다. 자신들이 잘하는 수비와 역습으로 플레이를 해야 할 것 같다. 문제는 세슈코의 플레이가 어느 정도 괜찮기는 하지만 오픈 플레이에서 투톱의 전진 이외에는 별다른 공격에서의 수가 없어 보인다는 점이 문제다. 일단 잉글랜드가 현재 엔트리에 값을 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오히려 잉글랜드가 공격에서의 전술적인 역량은 떨어져 보이는 상태다. 물론 슬로베니아를 상대로는 주도권을 전반적으로 쥘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경기 잉글랜드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로 덴마크 대 세르비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덴마크는 실리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에서 비기기만 해도
16강 진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애초에 굳이 호일룬이나 윈드가 부진한 상황에서 세르비아와 맞불을 놓으면서 패배 가능성을 높이는 상황을 만들 이유는 없기도 하다. 일단 덴마크가 잉글랜드전에서는 파이브백을 가동했는데 1대1로 비기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본 점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어서 세르비아는 이기지 못하면 2위 이상으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무조건 승리를 거두는 것만이 16강 진출을 높이는 요소다. 일단 주도권을 쥐는 상황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세르비아가 여전히 파이널 서드에서의 섬세함이나 전반적인 결정력이 부족한 점은 참고해야 한다. 오히려 수비진의 무게감이 낮다는 점이 덴마크의 한방에 시달리게 만드는 요소가 될 여지도 있다. 덴마크의 근소한 우위를 기대한다. 일단 세르비아가 전반적으로 주도권을 잡고 몰아붙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결정력이나 파이널 서드에서의 섬세함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덴마크가 무승부만 기록해도 16강 진출에서 유리함을 잡을 수 있고 오히려 역습으로 세르비아의 약한 고리를 저격할 수도 있다. 이번 경기 덴마크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페루 대 캐나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페루가 칠레를 상대로는 승점 1점을 땄다. 신체적인 능력을 이용해서 상대의 공세를 어느 정도 막아세운 것이다. 다만 칠레도 여전히 공격진에서의 세대 교체가 지지부진한 상황이었기에 페루가 에너지 레벨에서 승부가 되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 캐나다는 페루보다 기동성과 에너지 레벨에서 월등한 전력이다. 페루가 후반전에 상당히 밀리게 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는 것이 나아 보인다. 이어서 캐나다의 문제는 득점력이다. 물론 아르헨티나를 상대로도 압박으로 상대를 올가매는 스타일은 좋았지만 여전히 마치 감독 체제에서는 무득점에 그치고 있다. 물론 전력에서는 데이비드나 알폰소 데이비스 같은 선수들이 있는 캐나다가 우위에 있다. 다만 데이비드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오프더볼 능력인데 낮은 라인을 구축하는 페루를 상대로는 돌파가 여의치는 않을 수 있다. 결국 후반전 에너지 레벨이 밀리는 페루가 열세한 전력이다. 다만 캐나다의 경우도 아직은 골 기록이 확실한 상황은 아니고 낮은 라인을 상대로는 주포인 데이비드도 상성에서 썩 좋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칠레 대 아르헨티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칠레는 페루에게 비기고 말았다. 일단 아르헨티나를 상대로는 수비로 버티면서 3차전에서 캐나다를 상대로 반전을 노리는 것 말고는 크게 답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다. 문제는 아르헨티나가 수비를 견고히 하는 팀을 상대로 약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이미 에콰도르도 중원에서의 견고함을 바탕으로 버티는 면모를 보여주었지만 개인 기량에 밀리면서 아르헨티나에게 당하고 말았다. 이어서 아르헨티나는 수비에서의 밸런스가 잡힌 이후로는 승승장구 중이다. 물론 캐나다를 상대로도 압박에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메시와 알바레즈가 모두 활약하는 모습이었다. 선수들의 개인 기량이나 메시의 킥 능력을 발휘해서 어떻게든 아르헨티나가 이기는 면모를 보여주는 경우는 남미 월드컵 예선에서도 드러난 바 있었다. 아르헨티나가 우세할 것으로 보인다. 칠레가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겠지만 아르헨티나가 이런 상황에서 부진한 흐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개인 기량을 앞세워서 상대의 압박을 결국에는 뚫어내는 등 칠리도 상당히 잘 챙길 수 있는 유형의 팀이라고 봐야 한다. 이번 경기 아르헨티나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